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합니다.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부과되는 관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생활보조금 지급에 차별화를 둘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 체류가 확인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주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배경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KBO 리그 중계를 앞두고 야구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새롭게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전 세계가 아닌 일부 국가에만 10%에서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무역 수장인 제이미슨 크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관세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21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관세 압박은 유지하되 실무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선별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뒤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활용 중인 무역법 122조는 관세를 최대 15%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율에 제한이 없는 관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오 대표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것이라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관세 인상안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구체화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중 일부 의원들은 옷핀과 손 팻말로 침묵 시위를 하거나 아예 큰 소리로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설 하루 만에 트럼프가 반응을 내놨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란 표현까지 써가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여느 대통령의 연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는 핀을 옷에 달아 항의했고 한 의원은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옷에 호루라기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발견하면 호루라기를 불어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엘 그린 의원은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도중 의원석에선 여러 차례 고성도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연설이 트럼프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혹독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This was not America's State of the Union. This was Donald Trump's state of delusion. He's in a bubble. He doesn't even know what the average American is going through.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25일 소셜미디어에
오마르 의원 등은 지능이 낮다고 언급하면서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란 표현과 함께 시설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국정연설에 대한 긍정평가는 64%로 나타났습니다. 일기 재임 시절 70%를 넘겼던 것에 비하면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장 국정연설을 했지만 긴 시간 동안 언급한 상당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SSI, 즉 생활비 보조금 수령자의 해외 장기 체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생활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지난달 해외여행 증거, 해외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당국이 직접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장기 해외 체류자 적발 및 자격 박탈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수혜자 약 7,500만 명 중 생활보조금 수급자 약 500만 명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될 일이 크게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설상 재심사 기회를 얻더라도 재지급 시까지 생활비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 재정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해외 체류 기간을 30일 이내로 계획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자진 신고하고 사회보장국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출입국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도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1분쯤 타코마 인근 한 주택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접근했다는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집 밖에서 사람들을 찌르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셰리프 경관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즉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으로 추정되며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고속도로 램프에서 이탈해 차량이 공중을 날아 주차된 차량 위로 전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24일 새벽 2시쯤 클레어몬트 지역 타운 애비뉴 인근에서 CHP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동쪽 방향 10번 프리웨이로 진입해 도주했습니다. 추격은 약 1분가량 이어졌고 인디언 힐 블러바드 출구로 빠져나가려던 차량은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공중으로 뛰어오른 차량은 인근 노엄스 레스토랑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운전자 외 다른 부상자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알베르토 카발로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과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인지 아니면 행정부와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공격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FBI 요원들이 알베르토 카발로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은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부 본부 집무실, 카발로 교육감의 전임지였던 마이애미 소재 부동산에서 동시에 집행됐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이유와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교육감의 과거와 현재 비리 행정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과거 마이애미데이드 교육감 시절 한 온라인 교육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재단에 157만 달러의 기부금을 유도한 사실로 감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에는 주요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또 LA 교육감으로 부임한 이후 챗봇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여부, 7,600만 달러가 넘는 교육 예산을 다른 데 오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연방수사당국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닌 정치적 공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맞서 연방 요원들의 학교 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날카롭게 대립해왔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부 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교육군의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한국 야구 팬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한국 프로야구를 챙겨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차도 문제였지만 이를 TV로 시청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그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KBS 아메리카가 KBO 중계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한국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팬들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리조나 LG 트윈스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A조와 B조 각 20명으로 구성된 40명의 선수들은 청백전 등 조별로 구성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신입 선수들은 선배들의 기량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응원했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면서 지난해 우승의 근간이 된 팀워크를 과시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현장에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 이외에 팬들도 많았습니다.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는 선수들을 지켜볼 수 있고 운이 따라준다면 원하는 선수의 사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실야구장에서 여러 선수들 뵀는데 이렇게 앞에 코앞에서 너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에 와서 애기 이름을 오지환 선수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찾은 야구 팬들은 한국 프로야구를 경기장에 찾아가 직접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를 찾아 선수들과 소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KBS 아메리카 생중계를 통해 2026 KBO 리그를 응원할 계획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좀 문자 중계로 봐서 생동감이 떨어졌는데 이제 생중계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선수들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hard to, but I would follow them on the internet and try to get the box scores from the games each night, especially during the KBO series when they won. KBS가 방송해 주시면은 저희 이제 해외에 계신 이제 한국 야구 팬들이 좀 갈증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There really wasn't a really good way to watch KBO in the USA before, but KBS is showing it in the US this year and it's going to be easy. I am psyched. 야구 팬들은 미국에서 KBS 아메리카의 KBO 중계방송 소식을 반기며 2026 시즌에 더욱 적극적인 응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에서 한 달간 훈련을 마친 LG 트윈스 1군 선수들은 이번 주부터 일본 오키나와로 자리를 옮겨 2차 훈련에 돌입합니다. KBO on KBS 5!
KBO 인기가 미국 현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야구 팬들은 한국 구단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카테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총알 관통 자국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BS는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콜롬비아 메데인에 도착한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 부위에서 구멍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착륙 후 지상 점검 요원들은 우측 보조 날개를 완전히 관통하는 구멍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멍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총탄이 뚫고 지나간 자국으로 추정된다고 CBS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비행기의 보조날개 한쪽에서 작은 원 모양으로 뚫린 진입점이 확인됐고 반대쪽에선 총알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출구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행 중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아메리칸 항공 측은 밝혔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확인해보면 이 항공기는 임시 수리를 마치고 23일 오전 마이애미로 운항한 뒤 현재는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실시한 정기 점검 중 항공기 외부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고 해당 항공기는 즉시 운항에서 제외해 추가 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암과 심장질환이 한인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8개 항목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해 한인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2,059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년보다 60명, 3% 늘었고 6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6.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으로 1,395명, 3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579명이 숨졌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1년 새 13.8%가 늘었고 6년간 38.5%가 증가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4위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지난해 446명이 알츠하이머로 사망해 전년보다 19.6%가 급증했습니다. 6년 전인 29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3.8%나 늘어 상위 10개 질환 중 장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살입니다. 지난해 한인 자살 사망자는 21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3%가 증가했습니다. 상위 10개 항목 중 1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한인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빠르게 늘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자살까지 한인 동포 사회의 건강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LA 법률보조재단과 함께 세입자를 위한 한국어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9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2차 신청을 재개한 가운데 키와는 다음 달 11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더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무료이며 다음 달 3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법률보조재단 웹사이트 또는 키와 이메일을 통해 줌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트럭이나 버스 운전사는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 치러야 한다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을 읽고 법 집행관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시험을 영어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연방 자동차 운송업체 안전국 조사관들이 트럭과 상업용 운전면허 학교에 대해 더 많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트럭 운송 회사들에 대한 등록 시스템과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한 LAFC가 온두라스 팀 레알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LAFC는 로스앤젤레스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에스파냐와의 대회 1라운드 2차전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8일 1차전 원정에서 한 골 3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6대1로 대승을 따냈던 LAFC는 2차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1대0으로 이겨 1, 2차전 합계 7대1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LAFC는 16강에서 코스타리카의 알라후 엘렌세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하며 회복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내스닥과 S&P 500이 월요일 폭락분을 모두 복구하고도 추가 상승한 가운데 다우존스는 82%를 회복하며 아직까지 나홀로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기록 중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심리는 이틀째 꺾이지 않고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며 포모 현상의 부활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5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비트코인이 3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점도 안도감을 주며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조된 분위기 역시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을 일제히 강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세일스포스와 스노우플레이까지 나란히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결과와 전망에 따라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긴장감 역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 패닉 바잉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최고조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중세 페르시아의 현자로 불리는 시인 사아디는 그의 저서 우화 정원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때 너무 가난해 신발조차 살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불운을 원망하며 맨발로 사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마주한 순간 비로소 자신이 가진 두 발이라는 축복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내가 신지 못한 비싼 신발만 바라보느라 나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원망보다는 감사를, 결핍보다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